네, 자, 그럼 오늘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히든카드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히든카드 키워드는 국산 무기에 대한 글로벌 관심 증가에 따른 중장기 성장성 기대라고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셨구나. 기일구나. 방산이에요, 방산. 네. 네, 좀 완전히 약간 뒤집는 느낌인데요. 그러네요. 항상 들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이제 종전 협상 얘기도 좀 나오면서 오늘 지난 주말이었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지속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 유럽에 대해서 이제 나토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격하게 하겠다 이런 발언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트럼프가 되면 저희 좀 긴장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장감 유발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어떤 위협 같은 경우에 지속되는 어떤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이슈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산 무기에 대한 어떤 글로벌 관심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폴란드에 대한 저희 전차 수출 같은 이슈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리투아니아나 이제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동유럽 그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들도 이제 국산 무기에 대해 관심을 좀 보이기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무기를 수출하니까 사우디에서도 상당한 규모로 이제 수주권을 발표가 했습니다. LIG 넥슨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이집트까지도 국산 무기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무기들을 보통 이제 많이 사는 그런 아프리카 쪽에서도 국산 무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산 그런 저가형 무기를 좀 수입을 하다가 러시아에서 이제 수출에 어떤 제한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납기를 잘 맞추고 저가형 무기도 저희가 강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제 한국 시장을 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출 다변화 이런 이슈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결국 유럽, 중동 이러한 그다음에 아프리카 모든 여러 나라들에서 어떤 중장기 어떤 국방비 어떤 지출 확대 이슈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위협에 대한 무기 확보의 그런 이슈 이런 것들이 국내 방산업체들한테는 상당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국산 무기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점유율이 그렇게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유율이 대략 2%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산주 쪽을 다시 한번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방산 업체와 관련해가지고 한국이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산 종목들이 있을 텐데 후보군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중장기 성장성을 말씀 좀 해주셨어요. 후보군 공개해 주시죠. 네, 빼놓을 수 없는 풍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그리고 한화 시스템,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그리고 퍼스텍까지 다양하게 좀 들고 와주셨는데요. 네.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네, 오늘 LIG 넥스원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다른 종목을 제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화 시스템도 최근에 상당히 강세였다가 좀 내려온 모습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는 이슈가 상당히 강력하게 시장에서 작용하면서 로봇 섹터의 대장주로서 상당히 강력한 시세를 뿜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그래서 여러 이슈도 있고 방산주 쪽이 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가 다소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섹터로서도 또 이제 작용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오늘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오늘 기술주가 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이렇게 방산주가 좀 살짝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LIG 넥슨을 좀 봤는데요. 지난번에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를 좀 앞당기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로보틱스 출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다시 로봇 쪽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제가 방산 얘기를 좀 하지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차 전지랑 반도체가 가지 않을 때 로봇이 대안 섹터로서 부각된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가 이슈플로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봇 섹터에서 삼성이 지금 이야기가 M&A 인수 합병 얘기가 나오면 어떤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그다음에 이제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승이 나왔고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시간에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로봇주가 지금 내일 대안으로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시총이 좀 괜찮고 그다음에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자 기업들이 좀 많은데 뭐 LIG 렉선 같은 경우에 돈도 잘 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LIG 렉선은 지금 겹테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산 쪽의 이슈도 있고 로봇 섹터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와서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LIG 렉선을 좀 가져온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실적 지금 수주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뭐 시장의 어떤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어떤 그 수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거의 4조 넘는 그런 액수인데 시장에서는 뭐 2조 6천억 원 정도의 어떤 실적을 좀 수주를 예상을 했는데 천궁2에 대한 사우디의 어떤 실적, 이번에 수주 실적이 4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실적인데 이것이 뭐 감이 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2031년까지 LIG 넥슨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매출이 그 안정적으로 앞으로 이제 7, 8년 동안 확보가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천궁2에 대한 추가적인 그 수주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LIG 넥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사우디의 천궁2의 수주, 그 다음에 추가 수주 이슈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천궁2에 대한 수주를 좀 했는데 그거보다 지금 사우디에서의 수주가 상당합니다. 여기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하나의 상당히 크게 수주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의 규모를 강하게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추가 수주가 된다면 주가적으로는 한 단계 더 밸류가 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비 국방비 지출이 이제 3배에 이르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포대 소요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지금 11포대에 대한 계약권이 4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 수주권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LIG 넥슨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조금 낮은 11만 8천 원 정도를 제가 적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 잡아 드렸고요. 손절가는 좀 의미가 없는 것이 요거는 뭐 내려가도 다시 충분히 재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실적이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목표가는 12만 8천 원 제가 잡아 드렸습니다.